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60, 그러니까 도미넌스로 봤을 때 60.78이나 60까지 딱 찍으면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파라볼릭을 그리면서 56까지 떨어진다라는 관점에 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 내가 가진 알트코인도 분명히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밤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딜레이 된 거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에 관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머지 않아서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가졌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이 금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개의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장세를 유지해주거나 조정 장세에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사실 알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려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홀딩하고 있는 관점, 그리고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도 이제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즐기는 입장이고, 자금 세탁 방지 은행 수준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백 곳이 퇴출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어저께 밤에 6월 21일 날 저녁에 5시 23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뉴스가, 이 제목만 딱 보면은 어저께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오피셜한 뉴스를 대보내는 게 22일 날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녁 때 바로 전에 공포 분위기 조성을 극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거래소가 수백 곳 퇴출 위기다.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맡긴 내 코인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도 그거를 레저 나노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랬던 사람들,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들, 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매스컴에 놀아난 거야, 사실은. 뒤통수 맞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금 세탁 방지, 이번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가 1년 후로 미뤄졌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뉴스가 너무나도 좋게 사실을 나온 거예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0,000를 넘어서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주고, 이더리움이 움직여주고, 리플이 움직여주고, 비트코인 캐시가 움직여준다는 얘기는 순차적으로 준 메이저,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 준 메이저, 그리고 나머지 사토시가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장세 변화가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매스미디어의 공포에 질린 누군가들은 아마 현금화해가지고 많은 지금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암호화폐 이용한 돈 세탁이 원천 차단 시스템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없던 시장에 국제기구가 바리케이트가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2일 날 새벽에 이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세계 금융 질서가 22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뀔 전망이다. 그래서 이는 오늘 28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 정식으로 채택돼 각 회원군 입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가 사실은 이 암호 자산 시장에 지금 보면은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죠. 그래서 지금 부스팅 역할을 해서 비트코인이 광폭 횡보를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엄청나게 깊은 조정보다는 삼각수렴 패턴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했었던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말한 오피셜한 뉴스가 알고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었던 디테일한 어떤 그 규제안이 점점 실효성이 발휘돼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미 앞으로 영향이 미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29일 그때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장관 회의부터 지금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지금 회의부터 해가지고 이 의제가 결국에는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담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더 디테일한 결론안을 낸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장세에
결국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양날의 검일 수도 있었던 이번 의제는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게 역할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괜찮은 거고, 사실은 많은 양을 이제 현금화해가지고 패닉을 기다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에 놀아나고 뒤통수를 맞은 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보면은 호라이젠하고 지캐시가 있어요. 네, 어찌 됐건에. 근데 지캐시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호라이젠은 상당히 많이 까져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의도로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인 개수가 몇 개 없어요.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급락도 빠른데 급등도 되게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까져있는 현재 입장이긴 한데, 어쨌건 저도 그냥 만약에 광폭 횡보를 보이면 상당히 빨리 올라갈 확률이 높은 코인이 호라이젠이라는 거, 지금 바닥 가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이거 했을 때보다 아마 지금 퍼센테이지가 5점 몇 프로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XRP, 지캐시. 자,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 시장에서 큰 손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일개 개인이 어떤 코인을 팔고 어떤 코인이 코인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죠. 사실상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펀딩 규모가 내가 가진 자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친구들도 그렇게 운용한다. 그리고 익명성 코인이 2개나 여기 들어가 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미동도 없었고 오히려 더 올랐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익명성 코인이. 그래서 익명성 코인이 사라진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말을 했나 라고 이제 저는 한 번 더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되묻고 싶은 생각이고, 비트코인은 사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올랐잖아요. 1200만원까지 올랐는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싹 다 거친 가격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래도 마이너스 49%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단기간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알트코인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조정 장세가 있으면서 알트코인 쪽이 일정 기간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게 이번 달 말까지 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27일까지 갈지 28일까지 갈지. 근데 저의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물론 홀딩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될 거다,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관해서 변함이 없고, XRP 리플 코인은 지금 마이너스 88.50%예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은 먼저 선방을 치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도 그런 와중인데 지금 보면 리플은 마이너스 88%. 자, 이것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는 다수의 유능한 트레이더들이 지금 리플 코인에 포진해서 일주일 전부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들어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물론 많이 낮은 가격대에 분명히 어떤 장세 연출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리플 코인, 그리고 BCH 비트코인 캐시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90.01%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에이다, 특히나 에이다도 바위땡이 같이 굳어있어. 호재가 나와도 반응이 없어. 근데 이 코인이 죽을 코인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XEM 마이너스 95%, 지금 보면 GCash도 마이너스 98%,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98%예요. 네.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코인들이에요. XEM이든 GCash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은 큐텀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내가 산 코인이 안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되게 불안해. 그리고 이게 당장 내가 돈을 내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오늘 내일에서 당장 돈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인 시장이고.
그리고 이 코인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스캠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대가가 따르는 거고 공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분명한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됐다면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어딨고 이건희가 안 될 사람이 어딨어요. 예. 근데 내 팔자가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공부를 1시간 해도 전교 1등 하는 놈이 있고 공부를 365일 해도 꼴등하는 놈이 있는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좀 인내심을 갖고 조금 크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 안 하면 멘탈이 더 빨리 나가가지고 지쳐버린다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더 느낄 거야. 근데 내가 손절을 하고 나서 만약에 알트코인이 오르면 그때는 진짜 완전히 한강각이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진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제 앞으로. 왜?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너는 왜 비트코인만 계속 오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너 말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예. 하루 사이에도. 예. 근데 어쨌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판단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개발자 활성도에서 지켓씨가 3위, 이오스가 4위. 자, 모네로가 5위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켓씨가 아까 3위였죠. 자, 익명성 코인 친구들이 3위하고 5위에 랭크돼 있다. 스테이트 네트워크가 지금 보면 6위, 그리고 GNT가 8위. 제가 이거 110원 밑에 매수 추천드린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관념은 바뀌지 않았고 저도 현금이 당장 월요일날 생긴다면 제가 이제 사려는 코인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GNT거든요. GNT가 110원 밑에면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예, 나름 괜찮고 에이다가 개발자 활성도 순위에서 지금 보면 9위, 스팀이 10위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이오스를 만든 댄 라이머가 중간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설상 까진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7, 8월에 분명히 폭등 장세가 있을 수 있는 코인이 스팀이에요. 특히나 이 스팀 코인 같은 거를 핸들링하는 사람들을 그 고래들은 얘네들 방식이 있어요. 할 때 보면은 물량을 풀 때는 막 던져버리고 또 올릴 때는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펌핑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알고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성급하게 막 설레발 쳐봐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손절만 하고 손해만 보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비트코인만 오르지 않는다. 내가 산 알트코인들, 내가 가진 알트코인도 결국에는 도미넌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영원히 해가 뜰 수 없고 영원히 달만 뜰 수 없고 영원한 밤이 없듯이 영원한 어떤 낮이 없듯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세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있어 본 결과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비트코인만 올라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쪼그라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장이 그렇게는 재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세요. 이따 저녁에 또 다른 이슈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